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화순군 동읍면에 왔는데요. 저희가 동읍면에 온 이유는 저번에 화순군 시골집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시골집의 주인분의 인터뷰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왔고요. 이 시골집을 어떻게 구매하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인터뷰를 들으러 가시죠. 이곳이 예전 명칭이 양동호 가옥이라는 곳이었는데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름이 양참사댁으로 변경이 돼서 양동호 가옥이 양참사댁 같은 곳입니다. 문화재를 지정할 당시에 여기에 거주를 하셨던 그분 성함이 양동호 선생님이어서 양동호 가옥이 됐는데, 이제 현대에 생각을 해봤을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왜 있었는지를 판단을 했을 때 원래 그 가치를 판단을 해서 이름을 지정하자고 해서 이 집을 처음 지으셨던 분이 이제 양씨 분이신데 그 참사직이라는 직함이 그 당시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양참사가 사는 집 해서 양참사댁이 된 거죠. 원래는 대대로 내려왔었는데 자녀분들이 다 외국에 거주를 하셔가지고 할머님께서 혼자 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몇 년 동안 비어 있다가 이제 마침 제가 이곳을 발견하게 돼서 빈집에 이제 와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전국적으로 되게 드문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후손분들이 와서 사시는데 이제 후손분들이 관리하기 여의치 않으시면 뭐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데 어쨌든 이게 개인의 소유기 때문에 그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국을 한번 뒤져보시면 또 한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꼭 뭐 문화재를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문화 기획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를 우연하게 오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문화재를 매매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접목을 해서 좀 대중에게 알려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일반 가옥들이 아니라 이제 이런 전통 가옥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요? 35입니다. 여기가 들어왔을 때는 훨씬 더 어렸죠.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한 중후반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들어올 때부터 어렵다는 생각을 했으면 아마 못 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집 너무 멋있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만 주는 그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빈집이었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사는 거하고 안 사는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처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잔디 정도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안에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 전에도 연로하신 할머님께서 혼자 사셨기 때문에 뭐 주방 시설이라던가 화장실 이런 부분도 되게 열악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수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구조는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살다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편견들이 있으시잖아요. 한옥은 어떨 것이다 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말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란 건 원래 사는 사람의 취향이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원형을 훼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품들 이런 것도 저희가 원래 다 집에서 사용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여기 왔을 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의 아이디어가 컸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아궁이 같은 것도 없애면 더 넓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원형을 보존하면서 현대식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같이 보여주면 제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런 형태로 구조를 기획을 했습니다. 안전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여름에 오늘 체험해보셨잖아요. 여름에 되게 덥고 겨울에 좀 춥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저도 도시에 살 때는 몰랐는데 정말 조용하고 여기 살아보니까 도시 가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숙박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되게 잠자리가 편안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도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반려견들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들한테도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 너무 좋고, 여기서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차 타면 딱 1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골에 와서 도시에서 떨어져 산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되게 좋아요. 여기는 크게 건물은 2채, 화장실까지 하면 3채로 되어 있거든요. 사랑채, 안채, 그리고 화장실 건물이 별도로 되어 있고, 사랑채는 이제 보통 손님들이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안채는 이제 제가 생활하는 공간과 방이 3개 정도 있어가지고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뭐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체험 활동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일단 이렇게 고택을 이런 현대식 형태로 개조를 했다는 거에 한번 놀라시고, 여기서 뭐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뭐 명상 수업, 파도 체험 이런 것도 하고, 한복 체험 같은 것도 하고, 크게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식 같은 것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돌잔치나 뭐 결혼식 이런 것도 스몰로 하실 수 있고. 매매한 뒤가 어려웠죠. 왜냐면 매매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진짜 이 집을 처음 보고 딱 한 3일 만에 결정을 해가지고 왔는데, 고치다 보니까 이게 현대적인 건축물이 아니니까 뭐 하나 손대는 것도 되게 번거롭고, 사실 화장실도 한 칸은 예전에 푸세식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창고처럼 쓰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개조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추가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되게 어렵죠. 이거 건물을 걷어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전기 배선을 하나 한다거나, 여기 인터넷도 사실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광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그냥 와이파이로 잡아서 쓰고 이 정도인데, 그런 게 좀 불편하긴 하죠. 이런 사실 전선 같은 것도 노출되면 되게 보기가 흉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요. 안쪽에 나무를 깎아내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이 조금, 그리고 이런 창호지 같은 것도 매번 다 새로. 네, 그쵸. 근데 이게 비 오고 이러면은 아까도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금방 곰팡이 피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처마도 예전 그 할머님들 말씀 들어보면 더 길었대요. 그게 구조적으로 봐도 더 길어야 맞고,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문화재 같은 걸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는 비아가 썩고 하니까 막 다 잘라내고 털어내고 이래서 이게 이제 점점 짧아져서 비가 오면은, 어제도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여기 안에까지 막 비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집을 구매하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 살고 있죠. 그거는 그냥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불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살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네,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합도 되게 중요한 게, 가족분들도 이런 생활을 불편해 하셨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재밌어 하시고, 저희 보통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시골에 사시면 어릴 때도 명절에 할머니 집 간다고 친구들 이렇게 갔는데, 저희는 다 광주에 사셔가지고 명절이어도 우리는 맨날 광주에 있는데,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하고 계셔가지고 또 그런 데서 오는 기쁨도 있고. 오히려 반대가 됐네요. 네, 그쵸. 네. 보통 떠나는데 들어와서 저희는, 네. 사실 여기가 보통 식당 해라, 카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좀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크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대중분들이 문화재에서 사람이 산다 뭐 이런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가실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인터뷰를 잘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현재는 양참사댁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대표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문화재를 매매하셔서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 것도 너무 신기했고, 또 이 시골집을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사시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신기했습니다. 현재 이 공간은 인터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숙박과 각종 체험 활동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